63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섭씨 x도씨는 화씨로 바꾸면 5분의 9x 플러스 32래요. 이도래요. 그러면 그때 섭씨 15도를 화씨로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섭씨 15도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15를 대입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x 자리에 대입하면 그때 화씨는 5분의 9 곱하기 15 더하기 32 이렇게 되죠. 여기에 곱셈 기호가 생략돼 있으니까 그러면 앞부분 약분해주면 여기 3이 남고 9, 3은 27이니까 27 더하기 32가 되네요. 그래서 섭씨 15도는 화씨로 바꾸면 59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씨 59도씨가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63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x도시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331 플러스 0.6x m라고 했어요. 그때 기온이 20도일 때 소리의 속력은 0도시일 때 소리의 속력보다 얼마나 빠른지 물어봤네요. 그러면 각각의 기온일 때 소리의 속력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럼 기온이 20도씨라는 건 x가 지금 20이라는 거니까 20도씨일 때는 소리 속력 구해보면 331 더하기 0.6 곱하기 20이 되죠. 그러면 뒷부분 계산해주면 12가 되니까 20도씨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343m가 되는 거예요. 초속 343m. 그리고 0도씨일 때의 소리의 속력은 x자리에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331 더하기 0.6 곱하기 0인데 우리 0 곱하면은 그냥 0이니까 결국 331인 거겠죠. 그래서 0도씨, 기온이 0도씨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331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도씨일 때가 얼마나 더 빠른지 물어봤으니까 343 빼기 331 이렇게 생각하면 초속 12m만큼 더 빠르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 2번이 됩니다. 63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윗변의 길이가 a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b, 높이가 c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s 제곱센티미터라고 한대요. 그때 1번부터 보면 넓이 s를 abc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넓이 구해보면 s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이 더한 거 전체에다가 높이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높이 하는데 괄호를 꼭 해줘야 되고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걸 간단히 나타내면 a 플러스 b 곱하기 c에다가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숫자 먼저 적고 곱셈 기호 생략하면 되니까 2분의 1에 a 플러스 b,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답 적어보면 s는 밑에 적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에서는 A가 8이고 B가 5고 C가 6일 때 S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 C 각각의 이 숫자 대입하라는 거죠. 그러면 S는 대입해서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괄호 안부터 계산해줘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 가능한 부분 약분하면 13 곱하기 3이 되니까 넓이는 39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S의 값은 39입니다. 63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a cm, 세로 길이가 bcm, 높이가 cm인 직육면체 부피를 v 세제곱cm라고 한대요. 그때 1번은 v를 abc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직육면체 부피 우리 구하는 방식 떠올려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죠. 그러니까 이 v는 밑에 적어볼게요. v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하고 알파벳 순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a, b, c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v는 a, b, c가 1번의 답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a에 4, b에 3, 그 다음에 c에다가 2를 대입해서 v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입하면 되죠. 4 곱하기 우리 곱셈 기호 다시 살려줘야 되죠. 대입할 때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이 경우에 부피는 2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V의 값은 24입니다.
63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단항식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단항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 말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단항식은 우리가 항이 여러 개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했었죠. 항이라는 건 숫자와 숫자 또는 숫자와 문자, 문자와 문자가 곱해진 덩어리를 항이라고 했는데 이런 항들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항이 하나만 있는 다항식을 단항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보따리가 있으면 안에 항이 딱 하나만 있는 애를 꼭 집어서 단항식이라고 다시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항이 하나만 있는 식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지금 단항식인 거 물어봤으니까. 그럼 1번부터 보면 1번은 지금 x가 분모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x가 분모에 있는 애들은 문자가 분모에 있는 애들은 일단 다항식이 아니에요. 다항식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단항식도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숫자와 여기 1이 생략됐죠. 숫자와 문자가 곱해진 형태죠. 이 덩어리가 지금 한 개인 거니까 얘가 단항식이 맞겠네요. 그럼 2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 3번은 보니까 지금 항이 몇 개인지 보면 항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항이 3개가 있죠. 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이라는 건 숫자와 숫자의 곱 아니면 숫자와 문자의 곱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이 덩어리가 지금 3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항식인 거예요. 다항식. 그래서 3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 5번도 보면은 항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 보이나요? 4번은 3분의 x 지금 x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죠. 그리고 마이너스 y도 항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이 2개라서 단항식은 안 되는 거예요. 다항식이긴 하지만 단항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 5번도 보면 항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으니까 다항식이긴 하지만 단항식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5번도 틀렸기 때문에 단항식을 찾아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3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항식 4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3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면 항은 지금 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번에서 우리가 항이라는 게 뭐였는지 복습해보면 문자와 문자의 곱 아니면 문자와 숫자의 곱 아니면 숫자와 숫자의 곱 이 3가지 경우를 항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덩어리를. 그러면 지금 쌤이 항을 동그라미 쳐보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부호도 항상 챙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복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번 보면 다항식의 차수는 2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차수가 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차수는 어떤 특정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항마다 차수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항은 보면 차수를 얘기할 땐 항상 문자를 언급해야 됩니다. x에 대해서 2차인 거 보이나요? x가 2번 곱해진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y에 대해서 1차 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플러스 3이라는 애는 문자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특정 문자를 얘기하고 싶으면 x에 대한 0차 아니면 y에 대한 0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얘는 숫자만 이렇게 있는 건 그냥 상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수를 매기자면은 0차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보통 숫자만 있으면 상수항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의 차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다항식의 차수는 이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걸 따라가요. 그래서 이 다항식은 그러면 2차가 되겠죠. 지금 x의 2차 항이 제일 높은 차수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복이고 그 다음에 3번은 x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개수라는 건 또 뭐였는지 떠올려보면 잠시만요. 다시 돌아와서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를 잘 지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이 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4이다. 이것도 맞는 복이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2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개수를 따질 때는 부호도 항상 잘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y의 개수는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3이다. 쌤 아까도 설명해줬죠. 상수항은 플러스 3이니까 5번도 맞는 보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y의 개수를 잘 못 찾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y라고 적지만 개수가 잘 보이게 적고 싶으면 여기 지금 1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1을 다시 살려서 이렇게 2분의 1 y라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y는 여기 가운데 적어야 됩니다.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개수가 좀 더 잘 보이죠. y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왼쪽처럼 적기도 하고 오른쪽처럼 적기도 하는 거. 그럼 개수 찾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개수는 부호까지 잘 챙겨줘야 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3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면 x분의 7은 다항식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것은 다항식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5분의 x 플러스 2에서 x의 개수는 5이다 라고 했는데 개수라는 건 우리가 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5분의 x라고 적혀 있지만 쌤이 개수가 잘 보이도록 다시 적어보면 여기 x 앞에는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5분의 1x 플러스 2라고 다시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에서는 x의 개수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5분의 1이기 때문에 x의 개수가 5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다음 3번 xy 플러스 g에서 항이 3개인지 물어봤어요.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 건 복습해보면 숫자와 숫자 또는 숫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럼 앞에서부터 보면 x 곱하기 y 이거 하나의 항이겠죠. 그 다음에 g 이것도 하나의 항이겠죠. 뭐 1 곱하기 g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xy 플러스 g라는 식에서 항은 2개가 되기 때문에 3번 보기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보기는 8-x에서 상수항은 8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 항이 8과 마이너스 x로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상수항이라는 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8이 상수항이라고 한 말 4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음 5번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서 x의 개수와 그럼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x의 개수 이렇게 부호도 꼭 잘 챙겨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의 곱은 이라고 했으니까 상수항 구해보면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둘의 곱은 18이 아니라 음수와 양수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8이 되어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보기는 정답 4번이 됩니다. 64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항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1에서 x의 개수를 a라고 했고 상수항을 b, 다항식의 차수를 c라고 할 때 a, b, c 세 수를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부터 구해보면 x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라는 건 우리가 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x라는 문자 앞에 곱해진 5분의 4가 a의 값이 됩니다. 그 다음 상수항이라는 건 여기 지금 다항식에서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수항이라는 건 항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부호 항상 챙기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c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항에 대해서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를 매길 수가 있죠. 이 식에 대해서는 문자가 지금 x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은 x에 대해서 2차 항,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횟수죠. 그래서 그 다음에 5분의 4x는 x에 대한 1차 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문자가 없는 애들은 뭐 x에 대해서 굳이 표현하면 0차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상수항이라고 그냥 언급합니다. 그때 항의 차수들을 이렇게 매겼을 때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이 다항식 전체의 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C는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이 2차 항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 자체도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2가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해보면
일단은 다 통분해 볼게요. 5로. 그러면 앞부분부터 쭉 더해주면 앞부분은 양수음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 기름 빼니까 5분의 3 나오고 거기에 5분의 10을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5분의 13이 됩니다. 64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1차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고 정답 2개라고 했어요. 이런 거 잘 체크하기. 그럼 우리가 어떤 걸 1차식이라고 하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다항식에서 1번과 같은 다항식을 예로 들어보면 항마다 차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라는 건 그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항마다 얘는 x가 한 번도 안 곱해졌으니까 x에 대한 0차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문자가 없는 건 숫자만 있으니까 상수항이라고 언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항은 마이너스 x 제곱이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x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항의 차수들을 매겼을 때 항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게 이 식의 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차식이라는 건 이런 다항식에서 항의 차수를 매겼을 때 가장 높은 게 1차 항인 경우에 그 식이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x에 대한 2차 항이 있기 때문에 이 다항식은 x에 대한 2차식이 되어서 1차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1차식이 되려면 일단 다항식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항의 차수를 매겼을 때 가장 높은 게 1차여야지 1차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2번에 있는 것처럼 문자가 분모에 있는 경우에는 다항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항식에 못 들어가니까 절대로 1차식이 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고 그 다음 3번은 보면 2x와 플러스 7이라는 두 개의 항이 있는데 각각의 차수를 매겨보면 x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있으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1차가 되죠. 그래서 3번의 2x 플러스 7은 1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5분의 2x랑 마이너스 3이라는 항이 있는데 x에 대해서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이 1차이기 때문에 이 4번에 나와 있는 다항식 자체가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x가 보인다고 해서 1차식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0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0에다 x를 곱했다는 건 그냥 0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0은 우리 안 적어도 되니까 그냥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6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1차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3번과 4번이 됩니다. 64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1차식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1차식이라는 건 기억 보기를 예로 들면 이런 다항식이 있을 때 항마다 차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죠. 그러면 6x라는 항은 x에 대한 1차 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x가 한 번 곱해졌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5는 x가 한 번도 안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은 상수항이라고 언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항의 차수를 각각 매겼을 때 항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게 이 다항식의 차수가 돼요. 그러면 기억은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 이런 식으로 항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게 1차인 식을 1차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항의 차수를 각각 매겨서 가장 높은 게 1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니은 보면 니은도 항마다 차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가 되기 때문에 니은은 x에 대한 2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디귿은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이죠. 그래서 단항식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항의 차수도 1차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식 전체의 차수도 1차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1차식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도 보면 항이 지금 4분의 x랑 플러스 1이랑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항이 x에 대해서 1차 항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높죠. 그래서 리을도 1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미음은
미음도 역시 8이라는 상수항이랑 마이너스 0.5x라고 하는 x에 대한 1차 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x에 대해서 지금 1차가 가장 높은 항이기 때문에 이 식은 1차 식이 됩니다. 맞는 보기예요. 그 다음 비읍은 쌤 위에 641번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다시 가져와 보면 우리가 1차식이 되려면 일단 다항식이라는 범주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비읍 보기처럼 문자가 분모에 이렇게 들어있는 식은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1차식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읍도 틀린 보기가 돼요. 그래서 1차식인 걸 모두 고른 보기는 기역 디귿 리을 미음으로 5번이 됩니다. 64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1차식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 보기가 1차식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쌤 641번, 2번에서 모두 설명했는데 한 번만 다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1차식이 되려면 일단 다항식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기억에서처럼 분모에 문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식은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1차식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1차식이 아니고 그 다음 니은처럼 이렇게 곱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건 우리가 정리해줘야 되는데 0 곱하기 x 제곱이라는 건 0이 돼버리니까 이 식을 다시 간단히 해서 적으면 2x-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차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의 차수들을 각각 매겼을 때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이면 그 식이 1차식이 되죠. 그럼 2x라는 항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항에서 2x는 x에 대해서 1차 항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1차식이 됩니다. 다음 디귿은 각각의 항의 차수를 또 매겨봤을 때 항이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 4분의 x라는 항은 x에 대해서 1차 항, 그 다음에 2분의 y라는 항은 y에 대해서 1차 항, 그리고 마이너스 1은 혼자 상수항이죠. 그럼 여기서도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디귿도 1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같이 이렇게 문자가 두 가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은 x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y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억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분모에 들어있는 건 다 항식이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1차식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미음은 지금 얘가 분모가 똑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분리해서 이렇게 적으면 5분의 2 빼기 5분의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이 2개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분의 2라는 항은 상수항이고 마이너스 5분의 x라는 항은 x에 대해서 1차 항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1차라서 미음도 1차식이 됩니다. 마지막 비읍도 항이 3분의 1x와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x에 대해서 1차이기 때문에 비읍도 1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1차식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개가 되겠네요. 64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옳은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3 곱하기 마이너스 6x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 3이랑 마이너스 6을 곱해서 x 앞에 갖다 붙이면 되죠. 곱셈기호 생략해서.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가 되고 부호가 반대인 애들끼리 곱이니까 그 다음에 18이 되고 곱하기 x인데 곱셈기호 생략해가지고 마이너스 18x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은 틀린 보기네요. 쌤이 좌변을 간단하게 해서 우변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 2번은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숫자끼리 나눈 다음에 x 앞에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음수끼리 나누는 거니까 양수가 돼야겠죠. 플러스 5가 되고 x 이렇게 앞에 붙여주면 되죠. x 앞에. 그래서 2번 또 틀린 보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3과 여기 곱셈 기호를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3과 2x-4라는 1차식 전체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2x에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4에도 곱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각각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번이 맞는 보기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4번, 5번도 풀어보면 얘도 지금 4번은 좌변을 먼저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를 지어야 되거든요. 나눗셈 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이렇게 되죠. 그럼 3번에서처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는 1차 식에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분배 법칙을 사용해줘야 돼. 그래서 분배할 때 이렇게 약분하는 거 좀 주의하도록 합시다. 한번 약분하고 나면 뒤에서 약분을 안 하고 그냥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수끼리 먼저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2랑 8이랑 2로 약분되니까 4x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를 곱하는 건 음수 양수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와 4를 2로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4x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서 틀린 보기가 되네요. 그 다음 5번도 지금 1차 식과 2분의 3의 곱이기 때문에 얘도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2분의 3을 4x에도 곱해주고 2분의 3을 마이너스 6에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럼 2x 곱하기 3이 돼서 6x가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3을 또 6에도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에도 이렇게 약분되면 여기 3이 남아서 마이너스 9가 돼야겠죠. 그래서 약분을 잘 해서 곱했다면 6x 마이너스 9가 돼야 돼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돼요. 64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면 3분의 4랑 지금 6x-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이 가운데 곱셈 기호가 생략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랑 1차 식을 곱할 때는 어떤 식을 곱할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3분의 4를 6x에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곱해보면 먼저 3과 6이 3으로 약분이 되니까 4 곱하기 2x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8x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약분했다고 해서 또 약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각각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분의 4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또 2와 4가 2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각각에다가 분배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면 1번은 8x-3분의 2가 돼요. 마찬가지로 2번도 보면 얘도 마이너스 1을 4x-3이라는 다항식에 곱해주는 거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을 4x에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3에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그 다음 뒷부분은 음수끼리 곱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은 나눗셈이니까 일단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두 문제랑 같은 형태가 되는데 뭐 앞에서 곱하든 뒤에서 곱하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쌤 역수를 안 취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5분의 6을 5x에도 곱해주고 10에도 곱해줘야 되니까 각각을 곱할 때마다 5로 약분을 하면 앞부분은 6x, 왜냐면 5랑 5랑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은 5랑 10이랑 이렇게 약분되니까 2 곱하기 6이 돼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간단히 하면 6x 플러스 12가 됩니다. 다음 4번도 마찬가지로 곱셈으로 기호 바꿔주고 역수 취해주면 되고 그러면 다항식에다가 숫자 곱하는 거니까 또 똑같이 분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똑같이 약분되는 거 약분해주면 되는데 먼저 3이랑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또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3이랑 이번엔 6이랑 3으로 약분될 거고 이쪽에 2가 남을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0이 돼서 4번은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 됩니다. 64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마이너스 5 곱하기 2x 마이너스 1과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얘를 먼저 간단히 해봐야겠죠. 그럼 간단히 하면 얘는 마이너스 5를 2x-1이라는 다항식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서
마이너스 5를 2x에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1에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계산했을 때 간단히 했을 때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죠. 1번부터 보면 지금 1번은 2x 플러스 1에 5를 곱해주는 거니까 얘도 분배 법칙 이용해서 10x 플러스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나눗셈인 경우에는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치해야 되니까 자리가 없어서 밑에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죠.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했으니까 그러면 얘도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10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2번도 아니네요. 그 다음 3번도 나눗셈이 있으니까 먼저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분배해주면 10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라도 답을 적어 놓겠습니다. 간단히 한 결과를. 그러면 3번도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면 되니까 5를 마이너스 2x에도 곱해주고 플러스 1에도 곱해주고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되고 그러면 얘가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우리 알 수가 있네요. 연습삼아 5번도 해보면 5번은 분배해주면 되니까 그대로 곱셈 이렇게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2x에도 곱해주고 플러스 1에도 곱해주고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음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10x 이렇게 되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4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동류항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어떤 걸 동류항이라고 하는지.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의 종류와 차수까지 같은 걸 동류항이라고 해요. 같은 항을. 그래서 문자의 종류랑 문자 종류 그리고 그 차수까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차수가 뭐였는지도 생각해보면 차수라는 거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항의 차수를 각각 매겨서 다항식이 몇 차식인지도 판단할 수 있었죠. 앞에 문제에서. 그래서 1번부터 동류항인지 아닌지 보면 1번은 A랑 B. 일단 문자의 종류부터가 다르죠. 그러니까 동류항이 될 수 없고 2번도 문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동류항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3번은 문자의 종류 X로 같네요. 그 다음에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 차수도 한 번으로 같다. 그쵸? 그럼 이 둘은 동류항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은 문자의 종류는 같지만 곱해진 횟수인 차수가 얘는 2차, 얘는 1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문자의 종류가 다르죠. 여기서는 차수는 또 오히려 같네요. 그렇지만 문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것은 3번이 됩니다. 64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마이너스 2x와 동류항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동류항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의 종류와 그 차수까지 동일한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이렇게 조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x와 동류항이려면 문자로 x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는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문자가 한 번 곱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x에 대한 1차 항이어야지 마이너스 2x와 동류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럼 1번부터 확인해보면 1번은 문자가 한 번도 곱해져 있지 않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얘는 보기에 주어진 마이너스 2x와 동류항 아니죠. 그 다음 2번은 우리가 문자가 이렇게 분모에 있는 형태는 이렇게 항으로 따지지 않죠. 그래서 다항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2번은 고려해 볼 필요도 없이 동류항 아닙니다. 그 다음 3번은 문자의 종류는 같지만 지금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 차수가 다르죠. 그래서 2x제곱은 x에 대한 2차 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면 4번은 x가 여기도 있죠. 그러면 문자 종류 같고 그 다음 x가 한 번 곱해졌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얘도 1차 항이기 때문에 주어진 마이너스 2x와 동류항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5번은
문자가 y로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 될 수 없어서 정답 4번이 됩니다. 64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2y와 동류항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진 것 중에서 쌤이 2y와 동류항인 거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일단 동류항이 뭔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문제 풀 수 있죠. 그럼 쌤 위에서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시 적지 않고 이렇게 다시 그래서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의 종류와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 차수가 동일한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2y랑 동류항인 거 물어봤으니까 문자가 y여야 되고 그 다음에 y가 한 번 곱해져 있는 y에 대한 1차 항을 찾아야지 동류항이 되겠죠. 그럼 앞에서부터 보면 마이너스 2는 문자가 없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동류항 아니고 그 다음 마이너스 4y는 y에 대해서 1차 항이 맞죠? 그러면 동류항 맞죠? 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그 다음 y제곱은 문자는 같지만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 차수가 여기서 2차기 때문에 동류항 아니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y는 문자가 y이면서 y가 곱해진 횟수가 한 번이니까 y에 대한 1차 항이 맞죠. 그 다음 648번에서도 설명했는데 y분의 2 이렇게 문자가 분모에 있는 형태는 일단 다 항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항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동류항 아니고 그 다음 y는 여기서 y는 문자 동일하고 y가 한 번 곱해진 y에 대한 1차 항이기 때문에 얘도 동류항이 돼서 지금 보기 중에서 2y와 동류항인 것은 모두 3개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5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쌤 위에 문제에서 동류항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했는데 또 적기가 힘들어서 한번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동류항이 뭘 의미했는지를 복습해보면 문자의 종류와 문자가 곱해진 차수가 동일한 항을 동류항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거 찾으러 가보면 1번부터 보면 문자의 종류는 같지만 지금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로 다르죠. 그래서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 아니고 마찬가지로 2번도 첫 번째 2a라는 항은 a에 대한 1차, 그 다음 a제곱은 a에 대한 2차이기 때문에 2번도 동류항 아니고 서로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로 2분의 a라는 건 a에 대한 1차 항,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은 a에 대한 2차 항이기 때문에 동류항 아니고 그 다음 4번은 문자의 종류가 a로 같고 문자가 곱해진 차수도 횟수인 차수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2분의 a랑 마이너스 2a는 동류항이 돼요. 그 다음 5번은 문자의 종류가 일단 같지 않기 때문에 곱해진 횟수인 차수는 같지만 문자의 종류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5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x의 개수를 a라고 하고 상수항을 b라고 한대요.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지금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하면 주어진 식을 살짝 뜯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앞부분 먼저 보면 3분의 2와 6x-3이 곱해져 있고 뒷부분 보면 4분의 1과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곱해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 뺄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럼 우리가 사칙연산에서 곱셈과 뺄셈 있을 때 곱셈을 먼저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곱셈들을 먼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데 곱할 때 다항식과 지금 숫자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 법칙 이용해서 3분의 1을 6x에도 곱하고 마이너스 3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분배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쪽 부분 3과 6이 3으로 약분되니까 2만 남아서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할 때는 3이랑 3이랑 도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곱하고 나서 이 마이너스 때문에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일일이 따지기 좀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 4분의 1을 분배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약분돼서 x가 될 거고 1x인데 1은 생략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10이랑 4로 약분하면 3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덧셈 뺄셈이 남았죠. 아직 가운데 지금 덧셈 뺄셈 연결돼 있죠. 그래서 덧셈 뺄셈만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류항끼리만 더하고 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동류항 찾는 거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4x랑 x 플러스 x가 동류항이죠. 여기서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4x랑 1x, x를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4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x 앞에 붙여주면 되니까 5x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돼요. 여기서 우리 덧셈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쌤 자리를 바꿔가지고 4x랑 x를 먼저 계산한 겁니다. 근데 다시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5x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건 더 이상 동류항 없으니까 더 이상 간단히 안 되죠. 여기에서 x의 개수를 5라고 한댔으니까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인 5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b라고 한다 했으니까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인 마이너스 5가 b가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5랑 마이너스 5랑 더하는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이 됩니다. 지금 여기 답에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65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좌변을 간단히 해서 우변이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번부터 보면 지금 괄호 앞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괄호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되죠. 플러스로 연결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 문자 곱해진 횟수인 차수도 같아야 되니까 3x랑 2x가 동류항이 돼서 계산하면 5x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 각각 상수항인데 상수항끼리는 무조건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둘을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러면 1번은 맞는 보기가 되네요. 그 다음 2번 같이 지금 여기 곱셈이 정리가 안 된 경우에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먼저 풀어줘야 되죠. 그러면 앞부분부터 쌤 밑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자리 없어서 2번 12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때문에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3을 곱하고 또 바꾸기는 번거로우니까 쌤 마이너스 3을 아예 분배해 준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곱해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플러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동류항 찾아서 간단히 하면 되는데 12x랑 6x가 동류항이 되죠. 문자 x로 갖고 둘 다 1차니까. 그러면 더하면 18x가 될 거고, 그 다음 상수항끼리는 항상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12 더하면 마이너스 22가 되죠. 그래서 18 빼기 22가 돼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네요. 여기 지저분해서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3번은 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괄호가 풀리면서 뒤에 있는 애들의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아니면 헷갈리면 여기서도 1이 생략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고 생각해도 돼요. 분배 이렇게 해준다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럼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괄호 풀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x랑 마이너스 4x랑 동류항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끼리 항상 동류항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 4번 풀어보면 4번은 앞부분 먼저 보면 곱셈이 여기 숨겨져 있으니까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3이랑 3이랑 약분되면서 1x인데 x 1 생략하고 적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랑 6 곱하면 3으로도 약분돼서 플러스 2가 되고, 뒷부분은 아무것도 뭐 괄호 푸는데 문제 없으니까 바로 괄호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 동류항끼리 또 계산하면 되는데 x랑 동류항이죠. 문자의 종류 같고 차수 같고. 근데 둘을 더하면 앞에 둘 다 1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둘을 더하면 2x가 되고, 그 다음 상수항끼리는 동류항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4번도 맞는 보기네요.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로 곱셈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 먼저 풀어줘야겠죠. 이렇게 분배. 그럼 앞부분부터 2로 약분하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요 전체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동료항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2x랑 마이너스 3x가 동료항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x가 되는데 우리 1은 생략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상수항끼리는 동료항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보기가 되네요.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 돼야 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65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의 좌변을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좌변이라고 합니다. 좌변을 간단히 했을 때 우변 ax 플러스 b가 된대요. 그러면 좌변을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그때 a 곱하기 b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위에 문제에서 많이 연습한 것처럼 여기도 곱셈 생략돼 있으니까 4분의 3을 분배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분배해줘서 괄호 풀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여기 2가 남으니까 6x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는 따로따로 이렇게 또 약분해야 되죠. 그럼 1 남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을 또 마이너스 3분의 1을 분배하면 뒷부분은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x인데 마이너스 x라고 적어야 되죠. 1 생략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9가 되니까 얘는 또 따로 이렇게 약분해야 되죠. 앞쪽에만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동류항끼리 우리 덧셈 해줘야 되죠. 그럼 6x랑 마이너스 x랑 동류항이죠. 그래서 5x가 되고 그 다음 상수항끼리는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얘를 간단히 하니까 5x 마이너스 6이 됐어요. 그게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a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b가 이렇게 플러스 b라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b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6이 된 거예요. 이 플러스는 연결을 위해서 여기다가 뺄셈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는 건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는 이 숫자를 바꿔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결을 위해서 플러스라고 해놓은 거라서 b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구하는 값은 a 곱하기 b에 해당하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정답 마이너스 30이에요. 65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을 간단히 했을 때 x의 개수를 a라고 하고 상수항을 b라고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해봅시다. 지금 나눗셈, 뺄셈, 여기에 생략된 곱셈까지 막 섞여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 나눗셈을 먼저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3 곱하기 중간에 생략돼 있지만 안 적어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곱셈이랑 뺄셈이 섞여 있으니까 곱셈 각각 먼저 해줘야겠죠. 그러면 앞부분부터 이렇게 분배 법칙 이용하고 뒷부분도 이렇게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되죠. 숫자가 앞에 곱해져 있든 뒤에 곱해져 있든 상관없이 분배 법칙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4가 남으니까 4x 곱하기 3이 돼서 12x가 되고 그 다음에 2랑 6이랑 또 2로 약분되니까 여기 3이 남아서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 다음 얘는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야 되거든요. 괄호 풀릴 때. 근데 두 번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4분의 3 곱하고 나서 또 부호까지 반대로 바꿔주려면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을 한 번에 분배한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랑 20이랑 4로 약분하면 5 남으니까 마이너스 15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랑 10이랑 4로 약분하면 여기에 3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끝난 거 아니고 동류항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쌤 방금 밑줄 끈 12x랑 마이너스 15x랑 동류항이니까 계산되죠. 동류항끼리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그 다음 상수항끼리는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8이 되네요. 그래서 간단히 한 결과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돼요. 여기서는 더 이상 동류항 없으니까 이때 x의 개수를 a라고 한다 했으니까 x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3이 a가 될 거고 상수항을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8이 b가 되겠네요. 그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8이니까 뺄셈 덧셈으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숫자 부호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그럼 음수 양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플러스 부호, 양수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끼리는 빼줘야 되니까 15가 되네요. 그래서 a-b의 값은 15가 됩니다. 65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괄호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 그쵸? 그럼 소괄호부터 풀고 그 다음 중괄호 풀고 대괄호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풀면 이거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면서 소괄호가 풀릴 거예요. 그럼 소괄호 풀리고 나면 중괄호가 소괄호가 되고 대괄호가 중괄호가 되기 때문에 쌤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2x 마이너스 중괄호로 바꾸고 3x 플러스 4에 소괄호로 바뀌고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을 간단히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서 동류항 있으니까 먼저 계산해주면 앞에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그 다음 소괄호를 또 다시 풀려면 4를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괄호 풀리니까 또 중괄호를 다시 바로 소괄호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중괄호로 그냥 이렇게 적었다가 소괄호로 바꿔야겠네 하고 지우고 소괄호로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계속 빨리빨리 바로바로 바꾸는 연습하기 위해서 쌤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소괄호로 바꾸고 3x 그대로 적고 분배한 결과를 적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괄호 안을 항상 가장 먼저 간단히 해야 돼요. 그러면 3x랑 마이너스 4x가 동류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괄호 다시 풀어주면 소괄호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괄호가 풀리면서 뒤에 있는 모든 항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간단히 해야 되니까 동류항 있는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서. 그럼 2x랑 x랑 동류항이니까 2랑 여기 생략되어 있는 1이랑 더한 다음에 x 갖다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3x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동류항 하나도 없다, 그쵸? 이렇게 될 때까지 한 게 가장 간단히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네요. 65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을 좌변에 있는 식을 간단히 했을 때 우변에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우변이라고 합니다. 우변에 ax 플러스 b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a랑 b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좌변에 있는 식을 간단히 하면 그럴 때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좌변을 먼저 간단히 해봅시다. 우리 지금 괄호 안을 보니까 여기 분배 법칙 이용해야겠다, 그쵸? 그러면 분배 법칙 쓰면은 괄호가 풀릴 테니까 앞 괄호는 우리 마지막에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놔두고 분배 법칙 쓰면 소괄호 풀릴 테니까 중괄호를 바로 소괄호로 이렇게 바꿔줍시다. 그러면 분배하면 3이랑 9랑 약분돼서 이렇게 3 남아서 3x 될 거고 3분의 1을 마이너스 15에도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아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 여기 지금 소괄호 안이 가장 간단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해주면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상수항끼리는 동류항이니까 그 다음에 괄호, 소괄호 각각을 풀어주면 2x-5 그 다음에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뒤에 괄호가 풀릴 때 모든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괄호 다 풀었고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가장 간단히 해야 되니까 그럼 2x랑 마이너스 3x랑 동류항이고 상수항끼리 동류항이죠. 얘네 각각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x가 되는데 우리 1은 생략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간단히 한 게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는 x의 개수가 되죠. 그럼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2가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b라는 건 2랑 a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0 되겠네요. 그래서 656번의 답은 0이 됩니다.
65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안쪽에서부터 보면 소괄호 있고 중괄호 있고 대괄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안에 소괄호부터 풀어줘야 되죠. 그럼 소괄호를 풀려면 지금 4가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주면 되겠다. 그쵸?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그럼 소괄호가 풀릴 텐데 그러고 나면 중괄호를 우리가 소괄호로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대괄호를 중괄호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쌤 바로 밑에 적을 때 바로 바꿔가지고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중괄호로 바뀌고 5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그 다음 소괄호로 바뀌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분배한 결과를 적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4를 덩어리째로 분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2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괄호 닫고 그 다음 괄호를 풀려고 보니까 괄호 안이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될 때까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됐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 동류항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괄호 한 번 더 풀기 전에 동류항 계산부터 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되죠. 소괄호 안이 그러고 나면 이제 소괄호 풀어주면 됩니다.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괄호 풀리면서 뒤에 있는 항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쌤 또 바로 바꿔주겠습니다. 신경 쓸 게 많다 그쵸? 꼼꼼히 해보면 6x-12y 이렇게 되고 아까처럼 소괄호 안이 동류항 계산이 덜 됐으니까 아직 괄호 풀지 말고 동류항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x랑 6x가 동류항이고 5y랑 마이너스 12랑 동류항이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7y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져와서 마지막 괄호 풀어보면 괄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를 모두 반대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동류항 또 있나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3x랑 또 동류항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7x가 되고 7y는 동류항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계산 안 되겠죠. 얘네 둘은 동류항 아니니까 이게 가장 간단히 한 형태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식을 보니까 지금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는 덧셈 뺄셈이 섞인 식이죠. 그러면 안쪽 소괄호부터 우리가 풀어주면 되니까 소괄호 앞을 보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소괄호가 풀리면서 이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겠다. 그쵸? 그리고 소괄호 풀리고 나면 우리가 중괄호를 소괄호로 다시 바꾸고 대괄호를 중괄호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쌤 밑에 적을 때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중괄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얘가 풀릴 거니까 이거 중괄호를 또 바로 소괄호로 적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 다 반대로 바뀌어서 풀리면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적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소괄호를 풀려고 보니까 소괄호 안에 동류항 계산이 아직 덜 됐죠.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될 때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4x랑 7x 요거 동류항이니까 먼저 계산해주면 아직 괄호 풀지 말고 11x-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소괄호 다시 풀어줄게요. 그럼 소괄호를 풀 때 보니까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서 그 다음에 음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도 있어서 괄호가 풀리면서 모든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분배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과 동시에 소괄호가 풀리고 나면 또 중괄호가 소괄호가 되니까 쌤 바로 소괄호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소괄호로 바뀌고 그 다음 분배한 결과 적으면 마이너스 22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풀었어야 되는데 안 풀고 이렇게 적었네요. 얘가 풀려서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6x 적어주면 되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소괄호 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괄호 풀기 전에 또 동류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2x는 동류항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고 그대로 놔두고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또 소괄호를 마저 풀어주면 얘는 플러스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동료항끼리 마지막까지 간단히 해줘야 돼서 마이너스 5x랑 마이너스 22x랑 플러스 6x랑 동료항이죠. 그러니까 3개 다 계산하면 3개 다 더하면 일단 이거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7x가 될 거고 거기에 6x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1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5
이렇게까지 하면 더 이상 동류항 계산할 거 없으니까 이게 가장 간단히 한 형태겠죠. 그래서 658번의 답은 마이너스 21x 플러스 15가 됩니다. 65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4분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3x 마이너스 4를 간단히 하였을 때 x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을 간단히 해서 x의 개수와 상수항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지금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항에는 분모와 분자에 3을 곱해주면 되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앞쪽에 곱해줄게요. 적는 거를. 그 다음에 이쪽에는 분모랑 분자에 4를 곱해주면 되겠죠. 12 만들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4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건 사실 4분의 2x 플러스 4분의 1인데 분모가 같아서 이렇게 같이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쌤 12로 분모를 통분할 거니까 한 번에 쭉 적겠습니다. 분모가 다 같아지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까 쌤이 여기 괄호한 것처럼 3을 2x에도 곱해주고 1에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배 법칙 이용해서. 그러면 6x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4를 곱해줄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분배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서 동료항 계산이 가능하니까 동료항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선생님 아까 설명한 대로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12분의 6x 그 다음에 플러스 12분의 9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19.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x 개수랑 상수항이 더 잘 보인다, 그쵸? 그래서 x 개수가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12분의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상수항은 플러스 12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 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쌤 이 부분을 굳이 약분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통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답은 마이너스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19 이렇게 돼서 12분의 13이 됩니다. 정답 12분의 13입니다. 66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어요. 간단히 한다는 건 동료항끼리 모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하려고 보니까 지금 분수 형태가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 통분을 좀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6분의, 그러니까 6분의로 바꿀 수 있는데 쌤 위에 문제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지금 여기 2분의 3x-4라고 적어 놓은 건 사실 2분의 3x-2분의 4인데 분모가 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쌤 지금도 분모를 6으로 다 바꿀 거니까 분모 6분의라고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쭉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지금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줘야겠죠. 그럼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사실 이거 각각이기 때문에 얘한테도 3 곱해줘야 되고 이 부분에도 3 곱해줘야 되니까 분자에 3 곱할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9x-1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6 만들려면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앞에다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x는 1x니까 6분의 1로 바꾸면 6분의 6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도 6분의 6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전체 다 바꿀 수 있겠죠. 동분해서. 그러고 나서 분자에 동료항이 있기 때문에 동료항끼리 간단히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6분의 계산하면 11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는 동료항이니까 상수항끼리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 찾아보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66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위에 문제에서처럼 우리 통분하고 동료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지금 분모가 서로 다 다르니까 먼저 통분해주면 지금 2와 3과 5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주면 얼마로 하면 될까요? 3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0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부분 예로 들어보면 2분의 3x-y라는 건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y를 분모가 같아서 같이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통분하려고 여기 분모에다가 15 곱해주고 분자에도 15 곱해줘야 되는데 3x에도 곱해주고 y에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식 전체에 곱해줘야 돼서 3x-y라는 식 전체에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렇게 이용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을 이렇게 분배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30 되려면 6 곱해야 되죠. 그래서 6을 분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30으로 같아지니까 쌤 또 한 번에 쭉 적어보면 45x 분배한 결과를 쭉 적는 겁니다. 마이너스 15y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 괄호가 풀리면서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항이.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분배해주면 됩니다. 한 번에. 그래서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y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6을 분배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y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자에 지금 동류항 있으니까 걔네 마저 계산해주면 45x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2x가 동류항이죠. 그래서 30분의 13x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y 50y 마이너스 18y 이렇게가 동류항이니까 요거 앞에 먼저 계산하면 35y에다가 빼기 18y니까 플러스 17y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간단히 하면 30분의 13x 플러스 17y가 되겠네요. 13x랑 17y는 동류항 아니니까 계산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쌤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분모가 30으로 같아서 저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30분의 13x 플러스 30분의 17y 이렇게 형태 바꿔서 적어도 정답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답 적을 수가 있습니다. 66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좌변이라고 하는데 좌변을 간단히 했더니 오른쪽 우변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 왼쪽 부분 좌변을 간단히 하니까 ax-b가 됐을 때 a 플러스 b에다가 2 곱한 거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 b를 알아내야지 지금 주어진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좌변을 먼저 간단히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위에서도 많이 연습한 것처럼 지금 분수가 막 끼어 있으니까 통분을 해서 간단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으로 통분해 볼게요. 3과 2의 제소공배수. 그러면 분모가 6으로 모두 같아질 테니까 한 번에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되겠죠. 분자를. 그럼 6x는 6분의 1로 바꾸면 36x 이렇게 되죠. 얘가 1분의 6x인데 분모 분자에 6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는 분모 분자에 2 곱했을 테니까 마이너스 10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곱했을 텐데 분자 자체가 지금 1차식이죠. 1차식. 여기에 3을 곱했으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x에도 3을 곱하고 마이너스 4에도 3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줄 텐데 이 분자 자체가 1차식이니까 2를 3x에도 곱해주고 1에도 곱해주는 분배 법칙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이 괄호가 풀릴 때 모든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쌤이 이럴 때는 처음부터 편하게 마이너스 2를 분배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분배해보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자를 동류항 아직 남아있으니까 간단히 해보면 36x, 3x, 마이너스 6x 이렇게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33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끼리는 동류항이니까 상수항끼리 덧셈 해주면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쌤 위쪽에서도 말했듯이 분모가 같아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우리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주면 약분까지 되는 거 하면 2분의 11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ax-b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a는 2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빼기 b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가 되는 거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2에다가 a 플러스 b 곱한 값은 이거는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2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그럼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또 통분하면, 통분해서 덧셈 바로 하겠습니다. 얘가 2분의 8이 되니까 2분의 19가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2분의 19니까 정답은 19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찾는 정답은 19입니다. 66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항식 6x-ax 플러스 4가 x에 대한 1차식일 때 다음 중 상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진 식을 지금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여기 6x라고 하는 항이랑 마이너스 ax라는 항이랑 이 둘이 동료항이죠. 그래서 쌤이 좀 더 간단히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a를 모르긴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x 빼기 2x라는 계산이 있었다고 하면 이 둘이 동료항이니까 4에서 2를 뺀 2를 x 앞에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갖다 붙여서 이렇게 계산하죠. 동료항 계산. 그러면 문자여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6 빼기 a를 한 다음에 x 앞에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돼요. 대신에 괄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더 간단히 한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이 지금 적은 이 형태. 그럼 얘가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그러면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건 이렇게 항의 차수들을 매겼을 때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1차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앞부분은 x에 대한 1차고 여기는 상수항이고, 그럼 얘가 1차식이 되려면 이 항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쵸? 얘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1차가 돼서 1차식이 되니까. 그러면 a는 절대로 6이 되면 안 되겠다. 그쵸? a가 6이 돼버리면 6 빼기 6이라서 0 곱하기 x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x를 가지고 있는 항이 사라져서 1차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a는 절대로 6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5번입니다. 66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항식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간단히 하였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을 먼저 간단히 해봅시다. 간단히 한다는 건 우리 동료항끼리 계산 안 된 부분 있으면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동료항 있는 거 찾아보면 2x제곱이랑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동료항이죠. 그러면 쌤 위에서 알려준 대로 우리가 a가 문자라서 정확한 값은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떠올려 보면 동료항 계산 2x 빼기 ax라는 건 2에서 a를 뺀 다음에 x제곱 앞에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x랑 또 x랑 동료항이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리고 상수항끼리는 동료항이니까 4랑 마이너스 1도 더해주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쌤이 밑에 적어 놓은 게 이 다항식을 간단히 한 형태인 거예요. 그럼 이때 x에 대한 1차식이 되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형태는 이 첫 번째 항이 x에 대한 2차 항이고 두 번째 항이 x에 대한 1차 항, 마지막이 상수항 이렇게 돼서 다항식의 차수는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거 따라가니까 지금 보기에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이죠. 근데 얘가 1차식이 돼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항 부분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x제곱이 없어지려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0이 되면 0 곱하기 x제곱이 돼서 이 항 자체가 이렇게 싹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를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a가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a가 2가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돼버리니까 얘는 1차식 맞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수 a 값은 2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6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항식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을 간단히 하면 x에 대한 1차식이 된대요. 그리고 상수항이 5가 된대요. 그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 b는 상수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해야지 우리가 조건들을 알 수 있겠죠. a, b에 대해서 간단히 해보면 일단 동료항 찾아보면 마이너스 4x제곱 이거랑 bx제곱 이거 두 개 동료항이죠. 그러면 지금 b가 문자라서 내가 완전히 계산할 순 없지만 동료항 계산하는 방식 떠올려 보면 마이너스 4랑 b를 더한 다음에 x제곱 앞에 이렇게 갖다 붙여줬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동료항 찾아보면 x랑 마이너스 6x
이렇게 동량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랑 플러스 3 얘네 둘이 상수항이니까 상수항끼리 동료항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괄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쌤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쌤이 적어 놓은 형태 얘가 위에 있는 다항식을 가장 간단히 한 형태인 거예요. 이때 x에 대한 1차식이 된대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각각의 항의 차수를 매겨보면 이 부분은 x에 대한 2차항, 여기는 x에 대한 1차항,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 이렇게 되니까 근데 다항식의 차수는 항의 차수가 가장 높은 걸 따라가니까 그냥 보기에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이죠. 근데 얘가 1차식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2차항 부분이 사라져야겠죠. 그럼 얘가 사라지려면 지금 괄호 이 부분이랑 곱하기 x제곱인데 이 괄호 부분이 0이 되면 0 곱하기 x제곱이 돼서 이 첫 번째 항이 싹 날아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 부분이 사라지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부분 이렇게 되니까 1차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하고 그때 b 값은 4가 돼야겠죠. 더해서 0 되려면. 그럼 b 값 알아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이 5라고 했으니까 이 상수항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5가 되어야겠죠. 그럼 얘가 5 되려면 지금 a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랑 b 빼면은 마이너스 2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마이너스 6입니다. 66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5x를 간단히 하였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 되도록 하는 ab의 조건을 물어봤어요. ab는 상수고 그러면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해봅시다. 위에서 우리 연습한 것처럼 동료항부터 찾아보면 2x제곱 마이너스 bx제곱 이렇게 동료항인데 우리가 b를 모르니까 완전히 계산은 못하지만 우리가 동료항 계산하는 방식 알고 있으니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2 빼기 b 한 다음에 x제곱 앞에 갖다 붙이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x랑 플러스 5x가 동료항인데 완전히 계산은 못해도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다. 그쵸? 마이너스 a랑 5를 더해서 x 앞에 갖다 붙이기 그 다음에 상수항은 1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지금 쌤이 적어놓은 이 형태가 간단히 한 형태죠. 그럼 이때 x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된대요. 그럼 우리 위에서 연습한 것처럼 각각의 항의 차수들을 매겨봤을 때 얘는 x에 대한 2차항, 여기는 x에 대한 1차항, 여기는 상수항 이렇게 되니까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항의 차수가 가장 높은 걸 따라가서 다항식의 차수가 되니까 다항식이 2차식처럼 보이는데 얘가 1차식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x제곱 항이 싹 사라져야겠죠. 그러면 얘가 사라지려면 2 빼기 b에 해당하는 이 괄호 부분이 0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0 곱하기 x제곱이 돼서 이 첫 번째 항이 아예 날아가니까 그래서 2 빼기 b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 돼야 돼서 b의 값은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했을 때 이 두 번째 항은 이 두 번째 여기 항은 x에 대한 1차식이 되려면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다라는 거는 등호로 나타내는데 같지 않다는 이렇게 그어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a는 그렇게 해서 a의 조건 구해보면 a는 5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a가 5가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이 돼서 여기 상수항만 남게 되니까 아니면 그래서 a는 5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b는 2가 되어야지 지금 간단히 한 이 식이 1차식이 되겠네요. x에 대한 1차식.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볼 때 정답 4번입니다. 66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가 3x-2고 b가 -x 플러스 4일 때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지금 주어진 식이 a와 b에 대한 식인데 여기에다가 a 자리에는 3x-2, b 자리에는 -x 플러스 4를 대입해서 잘 정리하면 x를 사용한 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근데 지금 쌤이 밑줄 꺼놓은 이 식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간단히 해준 다음에 쌤이 A와 B 자리에 이 식 각각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해보면 앞부분은 이미 뭐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지금 3 곱하기 a 플러스 2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1차 식이랑 숫자를 곱하려면 분배 법칙 우리가 이용해 줘야 되니까 이용해서 앞에서부터 쭉 적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플러스 3a 플러스 6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a와 b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기서 동류항끼리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a 해주면 2a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b 더하기 6b 해주면 플러스 3b가 되죠. 그럼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간단히 만든 건데 여기에다가 a 자리에 3x-2, 그 다음 b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a 자리에 이렇게 1차 식을 대입하는 거니까 2랑 이 식 자체를 곱해주는 거죠. 이럴 때는 괄호를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 2를 3x에도 곱하고 마이너스 2에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분배 법칙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에 b도 x에 대한 1차 식이기 때문에 괄호를 이렇게 이용해서 대입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괄호를 또 풀어줘야 되니까 분배 법칙을 한 번 더 이용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괄호 풀면 6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 다음 동류항 계산까지 맞춰야 되니까 6x 그리고 마이너스 3x 이렇게 동류항이죠. 그러면 빼서 x 앞에 붙이기 이렇게 계산하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는 무조건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4랑 10이랑 더하면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에 대한 이 식을 지금 이 식을 먼저 잘 정리한 다음에 a, b 각각의 자리에다가 x에 대한 1차식 대입해서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6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가 x-3분의 1y이고 b가 4분의 3x 8분의 1y일 때 3a-8b를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위의 문제 바로 위의 문제도 풀었을 텐데 위의 문제에서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복잡해서 얘를 먼저 간단히 해줬었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이미 3a-8b를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으니까 a와 b 자리에 주어진 x와 y에 대한 1차식을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식을 대입하는 거니까 1차식과 숫자의 곱일 때는 우리가 괄호 해줬었죠. 요거 중요합니다. 괄호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으면 괄호를 했을 때는 x에도 3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3분의 1y에도 3을 곱해주는 건데 괄호 안 해버리면 앞쪽에 있는 x에만 곱해준 게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괄호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도 마이너스 8과 b의 곱인데 여기에도 괄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풀면 앞쪽부터 3x 그 다음에 3이랑 3분의 1 곱하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y인데 우리 1은 생략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8 전체 요거를 분배하면 되죠. 그러면 4분의 3이랑 곱했을 때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와 3의 곱이라서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이번에는 마이너스 8분의 1에다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8이 약분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 1y인데 또 1 생략해서 플러스 y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까지 간단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지금 아직 동류항이 남아 있으니까 계산 더 해주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y랑 플러스 y도 동류항인데 두 개 지금 부호만 반대고 똑같죠. 그러니까 더하면 0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한 형태는 마이너스 3x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66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A가 이런 X에 대한 1차식이고 B도 X에 대한 1차식이네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간단히 했더니 AX 플러스 B가 됐대요. 그러면 쌤이 여기 다시 밑줄 그어야겠다. 보라색으로 형광펜 칠한 이 부분을 간단히 했더니 AX 플러스 B가 됐다는 건 여기에 A와 B 자리에 지금 연두색으로 칠해놓은 이 식을 대입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근데 그래서 대입하려고 보니까 지금 보라색으로 그어놓은 이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식을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A 자리에 이거, 그 다음에 B 자리에 이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A-4B. 그 다음에 괄호 있으니까 우리 분배 법칙 이용해줘야 되죠. 2를 여기도 곱하고 마이너스 A에도 곱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 근데 보니까 간단히 됐나 확인해 보니까 아직 동류항이 남아있다. 그쵸?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위에 A와 B 자리에 X에 대한 이 1차식들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있을 때는 A의 부호를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 괄호를 이용해 줘야 되죠. 우리 문자에다가 어떤 식을 대입할 때는 무조건 괄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괄호해서 안에 소괄호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중괄호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10 곱하기 b인데 b도 1차 식이니까 괄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괄호를 안쪽에서부터 풀면 되는데 여기 소괄호 먼저 풀어볼게요. 소괄호 풀 때 분배 법칙 이용해야 되고, 그럼 소괄호 풀면 중괄호가 소괄호가 될 테니까 쌤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도 분배해주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자체를 분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랑 10이랑 약분되니까 5만 남겠죠. 여기 5가 남고 여기 1 되고. 그러면 근데 마이너스 5를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이거 좀 복잡한데 이 분자에 있는 것도 1차 식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5를 곱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5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배를 해줘야 돼요. 분배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10 자체를 이 파란 색깔 선 표시한 거 여기 분배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죠. 요것만 한번 뜯어가지고 다시 설명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10을 앞쪽에 있는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덩어리랑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분배해주는 거죠. 근데 이 덩어리 자체가 지금 사실 얘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1인데 분모가 같아서 한 번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마이너스 10을 여기에도 분배하고 여기에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도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 군데. 근데 이 두 개가 한 번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약분한 다음에 이렇게 이 x 플러스 1에다가 또 분배를 해주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요거 좀 조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잘 했다면 쌤처럼 이렇게 나왔을 테고, 근데 우리 앞에 소괄호 안 푼 게 하나 있으니까 마저 풀어주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괄호가 풀리면서 뒤에 있는 모든 항들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3이 되고, 일단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류항 계산 마저 하면 3x랑 마이너스 5x랑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10 계산해보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 게 지금 ax 플러스 b가 됐대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b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므로 문제에서 물어본 a-b는 마이너스 2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거는 식을 간단히 하고 대입해서 다시 간단히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쌤 뒤에 한 번 더 설명했던 이 부분이 껴있어서 여기서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꼼꼼하게 계산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67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A가 이런 X에 대한 1차식의 합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는 X에 대한 1차식과 상수항의 나눗셈을 한 결과래요. 그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X를 사용한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단 문제를 접근할 때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대신해서 이 우변에 있는 식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B 자리에 이 우변에 있는 식을 대신해서 넣으면 되겠다. 대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위에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A와 B 자체가 지금 X에 대한 식이긴 한데 간단히 정리되지 않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A와 B를 먼저 간단히 해준 다음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계산해주면
A는 지금 X에 대한 1차식의 합이니까 근데 분수 형태가 있네요. 그러면 통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쌤이 앞 문제에서 또 많이 설명한 것처럼 3분의 x-2라는 건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2를 한 번에 적어 놓은 거예요. 분모가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통분해가지고 분모를 쌤이 6으로 만들 건데 그러면 분모가 같아지니까 분자에 한 번에 이렇게 쭉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6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 2를 곱했을 테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1차 식에다가 숫자 곱할 땐 항상 괄호 해줘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3을 곱해줬을 테니까 여기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 1차 식에다가 곱했으니까 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2x-4, 그 다음에 플러스 3x-3 이렇게 되니까 분자가 동류항에 아직 남아있어서 계산 마저 하면 6분의 5x-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도 계산해 볼게요. b는 일단 2분의 10x 플러스 5 이렇게 있는데 나눗셈 있으니까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 취할게요. 그러면 지금 5분의 2를 얘를 조금 더 짜잘하게 잘라서 해석해보면 2분의 10x 플러스 2분의 5 라는 식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해서 분배했다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결과가 b가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 2분의 10x 곱하기 5분의 2 했을 때 사실은 얘가 5니까 5랑 5랑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러면 앞쪽에 2x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5랑 5분의 2는 역수 관계니까 두 개 곱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b는 간단히 하니까 2x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쌤 위에다가 살짝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지워야 되니까. 그럼 a는 간단히 했을 때 6분의 5x-7 됐고, b는 2x 플러스 1 됐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쌤이 보라 색깔 펜 칠해놓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보라 색깔 이 식도 복잡하다, 그쵸? 그럼 얘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a, b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간단히 하려면 안쪽 소괄호부터 풀어줘야겠죠. 근데 소괄호 보니까 마이너스 2랑 이 식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또 분배 법칙 이용해줘야 되죠. 그럼 분배 법칙 쓰면 소괄호가 풀릴 테니까 쌤이 중괄호를 바로 소괄호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2a 플러스 소괄호로 바뀌고 6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괄호를 또 풀고 싶은데 소괄호 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동료항끼리 계산해주면 4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괄호 풀면 앞에 뭐 부호 플러스니까 그냥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간단히 했나 확인해 보니까 지금 동류항이 또 남아있다, 그쵸? 그러면 6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지 최종적으로 가장 간단히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동류항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a 자리에 6분의 5x-7, 그 다음에 b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분의 5x-7 이렇게 되죠. 지금 문자에다가 1차식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해야 되니까 쌤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괄호해주고 2x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거를 간단히 해야지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 6도 사실은 지금 6분의 5x-7이라는 건 6분의 5x랑 마이너스 6분의 7이랑 이렇게 같이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6을 여기에도 곱해주고 여기에도 곱해줘야 돼요. 근데 분모랑 마침 딱 약분이 된다, 그쵸? 그러면 1은 뭐 분배해줘도 영향이 없으니까 그대로 5x-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도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8x-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동류항 계산까지 하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엄청 길었다, 그쵸? 이 연보라 색깔 이 식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67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이 있을 때 네모에 알맞은 식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일단 먼저 딱 전략을 세워보면 이 덩어리를 지금 여기 곱으로 연결된 이 덩어리를 쌤 A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B가 C였다는 건,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B다, 그쵸? B를 구하려면 A에서 C를 빼주면 되죠. 우리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만약에 숫자로 예시를 들어보면 6 빼기 2가 4인데 사실 이걸 몰라요. 모를 때 얘를 구하려면 얘는 6 빼기 4를 해줘야지 이 숫자가 나오죠. 그 원리를 그대로 식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네모를 구해야 되니까 네모에 대해서 식을 적어보면 네모는 우리가 A라고 지칭했던 3의 2x 플러스 1 여기에서 빼기 4x 플러스 5를 해주면 되겠죠. 아까 B가 A-C다 이렇게 정리했었으니까. 그러면 얘만 풀어서 정리해주면 네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쌤이 아까 그냥 썼지만 여기 지금 C가 1차 식이라서 빼기 하고 괄호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뺄셈이라는 건 뒤쪽에 있는 항들의 부호를 모두 바꿔주는 건데 그냥 이렇게 적어버리면 4x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고 5의 부호는 반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모에 해당하는 식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뺄 때. 우리 곱할 때도 그랬지만. 그럼 이거 정리해서 간단히 하면 네모에 알맞은 식 나오니까 똑같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 풀어주면 6x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 괄호 풀리면서 모든 항들의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2x-2가 돼서 동류항 계산까지 마치면 네모에 알맞은 식은 3번이 됩니다. 67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671번에서 푼 것처럼 지금 이 앞쪽 식에서 네모를 뺐더니 여기 우변의 식이 됐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앞쪽 덩어리를 A라고 생각하고 네모를 B라고 생각하고 이 우변의 식을 C라고 생각하면 지금 A-B가 C인 거니까 내가 궁금한 B를 구하려면 A-C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식에 적용해서 네모는 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4분의 3의 x-12 여기에서 빼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쌤 671번 문제 설명할 때도 이거 강조했었는데 뺄셈을 하고 뒤에 이런 식이 오게 되면 뭐 1차 식이든 2차 식이든 식이 오게 되면 이 뺄셈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항들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괄호를 해줘야 돼요. 괄호 중요합니다. 괄호 안 하면 완전히 계산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고 그럼 얘만 간단히 하면 네모안에 알맞은 식 나오겠죠.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그러면 이거 풀기 위해서 또 분배 법칙 이용해주면 4분의 3x 그 다음에 약분하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때문에 괄호 풀리면서 뒤쪽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뀐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까지 끝까지 해줘야 되죠. 간단히 해야 되니까. 그러면 4분의 3x랑 2x랑 동류항인데 4분의 3이랑 2를 더해가지고 x 앞에 갖다 붙여야 되니까 바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4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니까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괄호 안도 계산해주면 4분의 11x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네모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1x 마이너스 14입니다. 67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에서 6x-3y를 뺐더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가 되었대요. 이때 어떤 다항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어떤 다항식을 모르니까 우리 위에서 모르는 다항식 네모로 표현했던 것처럼 쌤 네모라고 할게요. 이거. 그러면 네모에서 6x-3y를 뺐더니 라고 했어요. 그럼 쌤 위에서도 강조 많이 했지만 이런 식을 뺄 때는 괄호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 뺄셈 때문에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니까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가 됐대요. 그러면 나는 이 네모를 이제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방법처럼 얘를 a라고 하고 이 식을 b라고 하고 이 식 전체를 c라고 하면 a에서 b를 뺐더니 c가 된 거니까 나는 근데 a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b 더하기 c를 계산해 줘야지 a가 나오겠죠. 요걸 이용해서 네모는 이라고 적으면 6x-3y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동류항 계산해주면 2x-11y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떤 다항식은 2x-11y였던 거겠죠. 67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B를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가부터 봅시다. A에 3을 곱했더니 12x-9가 됐대요. 그럼 A라는 식에다가 곱하기 3 했더니 12x-9가 됐대요. 근데 나 A가 궁금해. 그러면 3을 곱해가지고 이게 된 거니까 A는 12x-9라는 식에서 3을 나눠줘야겠죠. 근데 식에다가 우리가 곱셈 하거나 나눗셈 하거나 빼기 이런 거 하면은 괄호를 무조건 해줬어야 됐죠. 그래서 나누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괄호 안 하면 또 뒤에 마이너스 9만 나누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괄호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눗셈이니까 곱셈으로 바꿔가지고 간단히 해봅시다. 이렇게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식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전개해주면 되겠죠. 괄호를 푸는 거 전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4x-3이 되네요. A는. 여기다가 결과 살짝 적어 놓을게요. A는 4x-3. 그 다음에 나 조건 봅시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에서 b를 뺐더니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 문자가 좀 겹치긴 하는데 그럼 쌤이 CD 이런 거 쓸까요? C에서 지금 B를 뺐는데 D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B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B는 이라고 적으려면 B는 C에서 D를 빼줘야겠죠. 그래야지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위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이 원리 이용하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에서 빼기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뺄 때도 쌤 괄호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괄호 풀리면서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고 나서 간단히 동류항 계산하면 1x인데 1 생략하니까 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는 x 플러스 2가 되고 문제에서 근데 구하라고 한 거는 a-b를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자리 없어서 살짝 왼쪽으로 옮기고 a-b가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면 4x-3 빼기 x 플러스 2니까 여기서도 또 괄호를 해줘야겠죠. 괄호 중요합니다. 그래서 괄호 풀어주면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해야지 간단히 한 게 되죠. 그래서 동류항 계산 마저 해주면 4x 빼기 x니까 3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를 간단히 한 결과는 3x-5가 됩니다. 67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에서 5x-2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3x-7이 됐대요.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르게 계산하려면 일단 이 어떤 다항식이 뭔지부터 알아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 근데 모르니까 네모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가 보면 네모에서 5x-1을 빼야 되는데 더했대요. 더했더니 3x-7이 됐대요. 그러면 네모를 구하려면 우리가 얘를 A, 이 식을 B, 이 식을 C 이렇게 생각해 보면 A 플러스 B를 했는데 C가 됐으니까 A를 구하려면 C-B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해 보면 네모는 C-B 해줘야 되니까 3x-7 빼기 5x-2 해야 되는데 쌤이 식을 뺄 때는 괄호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그럼 이걸 간단히 하면 이 어떤 다항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괄호를 풀면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겠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동류항 계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다항식이 사실 이거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근데 지금 어떤 다항식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식은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래 하려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다항식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에서 5x 마이너스 1을 빼려고 했대요. 그럼 식을 또 빼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해서 빼줘야겠죠. 그럼 이걸 계산한 게 올바르게 계산한 거고 괄호 먼저 풀어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동류항 계산까지 해야지 간단히 한 형태니까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67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에 6x 플러스 1을 더해야 될 거를 뺐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 됐대요.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바르게 계산하려면 우리가 일단 이 어떤 다항식이 뭔지부터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어떤 다항식 쌤 위에서처럼 네모라고 또 두겠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네모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데 얘가 어떤 계산을 했길래 네모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됐을까를 따라가 보면 지금 이 6x 플러스 1을 더해야 되는데 뺐대요. 그렇게 뺐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식을 빼는 거니까 괄호 무조건 해줘야 되고 이렇게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 됐는데 그러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까 생각해보면 여기 네모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6x 플러스 2라는 이 식을 b라고 두고 여기 우변에 있는 전체 식을 c라고 두면 a에서 b를 뺐으니까 뺐을 때 c가 됐대요. 그럼 난 a가 궁금해. a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보면 a에서 b를 뺀 게 c니까 a는 b랑 c를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네모는 이라고 식을 정리하면 6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류한 계산하면 네모는 3x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이 어떤 다항식이 3x 마이너스 6이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바르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래 하려던 계산 이쪽에다 해보면 3x 마이너스 6에서 6x 플러스 2를 더하려고 했어요, 나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동류한 계산해서 간단히 해주면 9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식은 9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67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항식 A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빼야 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됐대요. 바르게 계산한 식을 B라고 할 때 A 마이너스 3B를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어요. 문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지금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고 한 게 A 마이너스 3B이기 때문에 다항식 A랑 그리고 원래 하려던 올바른 계산을 한 B라는 식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부터 구해봅시다. 내가 A라는 다항식에서 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빼야 되는데 더했더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됐대요. 그러면 A 구하려면 쌤이 이거 좀 더 보기 쉽게 적으면 이 식 자체를 빼야 되는데 더했더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됐는데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얘랑 더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근데 난 A가 궁금해. 그러면 A는 이 식에서 우변에 있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줘야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쌤 문자가 많아서 위에서처럼 이렇게 뭐 A 더하기 B가 C가 됐고 이렇게 설명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원리를 앞에서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래서 A는 A 구하려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3에서 빼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해줘야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괄호 풀고 정리해주면 괄호 풀리면서 뒤쪽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구했고 그 다음에 B를 구해야 돼요. 근데 B가 바르게 계산한 식을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래 하려던 계산인 다항식 A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빼려고 했던 게 원래 하려던 계산이죠. 그러니까 빼줘야지 B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계산한 거. 그럼 얘도 간단히 해주면 괄호 먼저 풀리면서 뒤에 있는 항들의 부호 모두 반대로 바뀌고 그 다음 동류항 계산 마찬가지로 해주면 마이너스 1x가 되지만 1은 생략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도 구하고 B도 구했으니까 A-3B는 A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B는 앞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괄호를 무조건 적어줘야겠죠. 이렇게 우리 어떤 식에다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식 앞에 뺄셈이 붙으면은 우리 괄호를 무조건 해줘야 됐었죠. 그래서 이 괄호를 풀기 위해서 분배 법칙 이용해주면 되고 분배하면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9 이렇게 되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니까 쌤이 아예 마이너스 3을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쌤 전개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류항 계산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3x랑 3x랑 계산하면 없어져 버리겠지. 0 되겠죠. 그래서 8 빼기 39만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1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구했어야 되지만 천천히 하나씩 구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1이 됩니다. 67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3x-2y 플러스 4에 어떤 다항식을 더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또 뺐대요. 그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이 됐대요. 그럼 1번부터 보면 어떤 다항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다항식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면 3x 일단 어떤 다항식을 쌤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3x-2y 플러스 4에다가 이 어떤 다항식 네모를 더해야 될 거를 잘못해서 뺐대요. 뺐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정리해서 어떤 다항식 네모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위에서 한 것처럼 쌤이 네모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를 먼저 전략을 딱 세워볼게요. 이 식 전체를 a라고 하고 이 네모를 b라고 하고 이 우변의 식 전체를 c라고 했을 때 a 빼기 b가 지금 c가 된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b죠, b. b를 구하려면 a에서 c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네모를 구하면 네모는 아까 a에서 c를 빼기로 했으니까 3x-2y 플러스 4에서 식을 빼는 거니까 쌤 식을 뺄 때는 위에 문제에서 또 얘기했었는데 괄호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3x-2y 플러스 4에서 이 괄호 풀면은 모든 항의 부호가 반대로 다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동료항 계산까지 해서 간단히 해주면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동료항이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어떤 다항식은 사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답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래요. 그럼 바르게 계산했다는 건 내가 원래 하려던 계산 있죠? 3x-2y 플러스 4에다가 이 어떤 다항식 4x-4y 플러스 10을 더해야 된다고 했었죠. 원래 더하려고 했는데 뺐다고 했으니까 그럼 바르게 계산한 건 이 둘을 더한 거겠죠. 그럼 우리 동료항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14 이렇게 돼서 올바르게 계산한 건 내가 원래 하려던 대로 계산한 건 7x 마이너스 6y 플러스 14가 되겠네요.